얼마 정도 불렀어요? 10만 원짜리 집이 있더라고요. 네. 5구예요? 조그만한 방부터 있네요. 이 정도면 사실 8산이 나오는 방 사이즈인데 그 주변 타일도 다 깨져 있었고 집을 너무 험하게 쓰셔가지고 그 상태 그대로는 매도가 안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명도 완료하고 일주일 만에 팔린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집 좋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경매 아파트 단타반에서 멋진 아파트를 낙찰받고 잘 매도하신 분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려고 천안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앨리스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쌍둥이 엄마 앨리스라고 합니다. 오, 쌍둥이가 있으시군요. 네. 힘드시겠다. 괜찮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은 어떻게 되세요? 부산에 있는 조그마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호사로 일하시면서 쌍둥이를 키우시면서 지금 이렇게 경매까지 공부를 하신 거예요? 당근 자판기 선생님 강의 듣고 제가 이거 말고 다른 경매도 한 건 매도한 게 있는데 두 건을 단기간 내에 매도하고 수익 낼 수 있어서 흔쾌히 오게 되었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두 건 다 잘 매도를 하셨는데 얼마 만에 매도하셨어요? 낙찰과 명도 과정은 길기는 했는데 명도 후에 인테리어 하고는 두 건 다 일주일 만에 매도했어요. 너무 훌륭하시다. 사실은 경매에서 제일 어려운 게 명도 과정이거든요. 근데 명도 과정이 금방 진행만 된다면 단타로 하기로 했던 물건을 팔리긴 잘 팔리거든요. 이 물건도 명도가 힘들었다고 얘기를 들어서 한번 명도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호사로 일하셨고 쌍둥이 잘 키우고 있다가 갑자기 왜 경매를 공부하시게 되신 거죠? 출산을 하기 전에는 경제적인 개념이 없었고 모아둔 돈도 없었고 했는데 출산을 하고 쌍둥이가 생기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재테크를 공부를 하거나 찾아보거나 했었는데 처음엔 아파트 갭 투자를 공부를 했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그거는 시간에 투자하는 거더라고요. 맞아요. 소극적인 투자라고 이해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시간이 급했어요. 애들은 네. 점점 빨리 크는데 성격이 급하시군요. 저도 성격이 급해서 빨리 팔아버려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인이 당근 자판기 선생님을 추천을 해서 보게 됐고 유튜브를 한참 보다가 경매로 아파트를 단타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혹해서 올인원 강의라는 걸 듣게 됐고 그 강의를 통해서 경매를 처음 알게 되면서 이렇게까지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소개시켜준 지인분도 열심히 경매하고 계신가요? 그분은 부동산 투자를 원래 하시던 분이고 처음에 저한테 당근 자판기 선생님이 외도민으로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제가 유튜브를 한참 보다 보니 경매 단타가 더 매력을 느껴서 수업을 듣게 되었죠, 처음에는. 그래서 외도민이 맞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외도민은 한 달에 많이 벌면은 200에서 150, 정말 많이 버시는 분 300 정도 버시거든요. 근데 경매 단타는 한 건에서 500에서 1000만 원이 남으니까 제가 합법 매업인 빚은 짤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으시는 분이 분야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경매를 하기 전에 기존에 다른 투자 하신 건 있으세요? 주식은 했었는데 물렸어요. 다들 아픈 역사가 있으시더라고요. 아직 물린 거에서 못 나왔어요. 손해가 엄청 큰 거예요? 아니요, 이게 손해는 아니고 수익을 보려고 아주 오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해 보기 전에 파시죠 그냥. 맞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걸 경매로 돌리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나을 네.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아이도 키우시고 더군다나 간호사 엄청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다 경매 투자까지 하시느냐고 힘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많은 분들한테 추천할 수 있는 게 힘들긴 한데 시간 투자가 적게 그렇게 들어가죠. 많이 들진 않아요. 할 게 없죠 생각보다. 기다리고 있으면 뭔가 탁탁탁 되죠. 네, 그게 참 좋은 메리트인 것 같아요. 네. 반면 외도민은 어때요? 외도민은 정말 장사하는 것 같아요. 사업이라고 생각 들어서 신경 써야 될 거나 그런 것들이 매일매일 생기더라고요. 외도민은 입지 선정도 중요하고 맞아요. 게스트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민원 해결 또는 요구사항 해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맞는 분들도 있고 시간이 많이 남으시는 분들은 그런 게 되게 재밌다고 얘기를 하세요. 맞아. 근데 바쁘신 분들은 그런 게 또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짤짤이 벌지 말고 단타로 크게 벌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해하시죠? 네, 정말 이해해요. 그러면 경매하시면서 재밌거나 좋았던 거 이런 건 뭐가 있어요? 일단 선생님이 처음에 돈이 되는 물건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걸 저도 볼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게 너무 재밌고요. 실제로 경매 투자해서 매도해서 예전에는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를 몰랐던 거를 팔린다라는 걸 느끼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되게 짜릿하죠 팔렸을 때. 네, 너무너무 좋고요. 첫 월급 탔을 때보다 첫 매도해서 그 남은 금액이 생겼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뭔가 내가 투자해서 성과가 나기 시작했다. 이제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생겼고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이런 것 때문에 더 좋으셨나 보다. 뿌듯했어요. 그러면 이 물건은 얼마에 낙찰받아서 얼마에 매도하신 거예요? 2억 1,343만 원의 낙찰을 2억 받아서 1,300. 2억 3,700. 2억 3,700. 그러면 수리 비용 이런 건 안 들어갔나요? 수리비가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 전에 채무자분께서 집을 너무 험하게 쓰셔가지고 그 상태 그대로는 매도가 안 되겠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바닥이 마루 바닥이었는데 이걸 철거를 하고 새로 장판을 깔고 도배를 새로 하고 욕실은 못 쓸 정도여서 욕실 수리도 했습니다. 그러면 총 얼마가 들어갔어요? 부가세 포함해서 740만 원이에요. 순수익이 어느 정도 남는 물건이에요? 600 정도 남았습니다. 600 정도. 그럼 명도 완료하고 일주일 안에 매도해서 600만 원 버신 거네요? 네. 근데 사실 600만 원이면 그렇게 막 큰 돈은 아니잖아요. 아파트 팔아서. 그런데도 이렇게 만족스러우신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 수업을 듣고 한 달 만에 낙찰 받았고 그게 첫 물건이었는데 수익이 안 남아도 배운다 생각하고 그냥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맞아요. 입찰가도 높게 썼던 것도 있었고 물건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명도도 뭔지 모르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다 하고 나는데 배운 걸 내가 비용 지불을 해야 되는 경우인데 내가 600을 벌면서 배웠네 싶으니까 뿌듯했어요. 마인드가 너무 아름답다. 아니요. 왜냐면 보통은 600 벌려고 내가 이 짓을 했나?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배운 과정에 오히려 비용을 더 내야 되는데 돈을 벌었다는 그 말씀 자체가 되게 마인드가 훌륭하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앞으로 부자가 되고 자산을 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마인드거든요. 똑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어떤 시각으로 어떤 생각으로 보는지에 따라 완전 달라지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명도 과정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이 배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저는 미래의 부자가 될 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요거 입찰하기 전까지 보고서 몇 번 쓰셨어요? 보고서는 많이 쓰진 않았어요. 4번요. 그리고 2번이나 낙찰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두 번째 물건은 얼마에 낙찰받아서 얼마에 매도하셨어요? 2천만 원짜리 집이 있더라고요. 네, 있더라고요. 2,068만 원에 낙찰을 받았고요. 2,068만 원. 너무 그거 신기했어요. 대출은 그것도. 받았나요? 안 받고, 안 받고 있는 다 가용자금 안에서 3,400만 원에 팔았어요. 그거는 얼마 남았어요? 그것도 수리를 했어야 됐어서 800만 원 남았어요. 2천만 원짜리 집에서 800만 원이 남으셨네요. 네. 되게 많은 분들이 공시가격 1억 이하 물건 없다. 그 아파트 해가지고 남는 게 있냐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2천만 원짜리 아파트에서 800만 원을 남기시니까 여러분들도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어서 집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 신발장인데 신발장이 그때 강제 집행했을 때 예고장이 붙어져 있네요. 그 치열했던 정말 힘들었어요. 네, 인도명령의 현장이 신발장에 고스란히 남아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왜 여기다 두신 거예요? 몰랐어요. 원래 벽이 붙여져 있어야 돼요. 네. 근데 그게 인테리어 하면서 뗀 것 같고 거기다 놔두신 것 같아요. 진짜 치워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매수 보면은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저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몇 평이고 몇 년 차 아파트예요? 5구 타입 25평 아파트. 5구예요? 저 8사인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요. 14년 시기여서 9년차 아파트입니다. 네,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붙박이 장이 있는 조그만한 방부터 있네요. 근데 저는 방이 꽤 커가지고 이 정도면 사실 8사이 나오는 방 사이즈인데 그래서 수리할 때 수리비가 많이 들었어요. 여기 도배 장판 하는 데는 얼마 들어갔어요? 330이요. 아마 마루 철거하셔가지고 그 비용까지 많이 들어간 것 같고 문도 이러니까 되게 웅장하고 이쁘네요. 근데 아까 전에 타일도 다 깨져 있었고 화장실도 엉망이라고 했잖아요. 어느 부분을 어떻게 수리하신 거예요? 여기 변기를 교체했는데 변기가 물이 내리면 저 뒤쪽에서 물이 콸콸 넘쳐져 나왔어요. 깨져가지고 그 주변 타일도 다 깨져 있었고 여길 전체 다 했다고 보면 되는 네, 거네요? 그리고 바닥이랑 거울장도 불에 그을려져 있어서 레일이 열리지가 않았어요. 아니 험하게 쓰셨다 집을. 그리고 바로 옆에는 또 방이 하나 있고 여기는 붙박이장 없이 그냥 깔끔하게 방이 있고 근데 되게 놀란 게 뭐냐면 9년차 아파트인데도 이렇게 큰 팬트리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훌륭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진짜 크게 잘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긴 거실이고 거실은 부엌이랑 이쪽은 아무것도 안 하신 거죠? 부엌은 싱크는 안 했고요. 거실 바닥에 네. 칼자국이 있었어요. 마루를 칼로 찍어놨어요? 네. 세상에나. 그래서 이거 다 철거하고 장판을 까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벽지는 많이 손상이 돼 있었나요? 찢어져 있는 곳 있었고요. 여러 가지 덕지덕지 붙어져 있는 거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예 철거를 하고 네. 깨끗하게 도배를 하신 거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집에 들어왔을 때 냄새가 지금은 하나도 안 나는데? 찌른내가 진동을 해서 부동산 소장님이 소개를 못 하겠다고 이거는 그치, 집 상태가 집이 안 안 좋으니까. 팔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너무
너무 깨끗해졌어요. 네, 좋네요. 요거 등은 원래 있던 거예요? 네, 원래 있던 겁니다. 되게 근데 이쁘다. 저는 바꾸신 줄 알았어요. 여기는 이제 안방이네요. 안방 같은 경우는 보통 시스템 에어컨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경우 많은데 여기는 그런 옵션은 다 없네요. 9년 차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스템 에어컨이 입주 때 없었었나 봐요. 아. 개별적으로 다 신분 말고는 잘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드레스룸이 있고 공간이 되게 넓어서 놀랬어요. 5구 사이즈 이만한 드레스룸이 있고 그리고 여기 화장실인데 여기에도 수리를 다 하신 거예요? 네, 여기도 군데군데 타일이 좀 깨져 있었어가지고 부분 수리만 하였습니다. 아, 여기는 타일 깨진 부분만 해서 부분 수리만 하셨군요? 네. 아니, 저는 진짜 오래 살아도 타일이 깨진 적이 없는데 일부러 깬 거 같지는 않으신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시는데 많이 힘드셨나 봐요. 근데 집이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되게 밝고 5구 사이즈인데도 방이 되게 크게 빠졌고 이거 팔리기에는 금방 팔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명도 완료하고 일주일 만에 팔린 것 같습니다. 수리를 딱 깨끗하게 해놓으니까 그 전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것 같으세요? 부동산 소장님이 일주일 안에 나가겠다. 네. 그래서 정말 일주일 안에 나갔어요. 잘 됐다. 네, 이렇게 수리해놓고 보니까 그전에는 냄새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수리를 전체적으로 해놓고 나니까 이제는 팔리겠다 하고 정말 일주일 만에 팔렸네요. 그러면 저희 또 다시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 전체적으로 집을 둘러보니까 되게 상태가 좋은 것 같은데 이 아파트는 어떤 명도 과정이 있었는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처음에 낙찰을 받고 수업 내용에 따라서 연락을 취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채무자랑. 그래야지 명도 협상을 하니까 연락도 안 받고 연락도 주지도 않고 소위 말하는 버티기 작전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어요. 왜 그 사이에 인도명령이랑 안 했어요? 인도 명령을 했는데 내용 증명을 보내고 그거를 송달을 받으셔야 그쵸, 진행이 진행이 되니까 되는데. 인도명령도 2달이 걸렸군요. 네. 그러니까 꽉꽉 채워서 버틸 수 있는 만큼은 다 버티시- 버텼구나. 그러니까 경매에 대해서 좀 아는 채무자였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도와주신다거나. 그러고 나서 11월 말에 제가 잔금을 쳤고 명도 과정을 있는데 2월 말쯤에 연락이 드디어 오셨어요. 개고 네. 한 번 했어요. 한 번 하고 1차 개고 뒤에 전화가 왔는데 명도비를 엄청나게 부르시는 거예요. 얼마 정도 불렀어요? 300만 원. 그래서 네. 그 돈 저는 절대 줄 수가 줄 수 없지. 없더라고요. 왜냐면 피 같은 돈을 절대 줄 수 기다린 없죠. 시간이 3개월이 넘게 애를 태웠는데 그럼요. 그랬는데 그분 형님이 전화도 오고 욕도 듣고 진짜 젊은 사람이 너무 야박하다. 제가 그분에게 줘야 될 돈이 없는데 그죠? 줘야 될 의무가 없는데 없죠. 돈을 그냥 요구하시더라고요. 근데 단톡방이 있어요. 코치님들, 당근자판기 선생님께서 조언을 주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멘트라든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라든지 그렇게 그대로 했더니 제가 원했던 협상 금액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돈 얼마였어요? 150만 원. 150만 원. 그리고 그때 관리비가 100만 원 정도 있었거든요. 많진 않았네요. 네. 근데 그것까지 내는 조건으로 해서 150만 원에 150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것까지 좋다. 다 정리하고 가셔서 실제로 우리가 수익 보고서에 산정했던 금액보다 더 적게 명도와 미납관리비가 해결이 되셨군요. 네, 해결이 되어서 그때 만약에 단톡방에 코치님 말씀이나 당근자평이 선생님 말씀이 없었다면 저는 그냥 300을 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인터뷰하다 보니까 저 만나기 전에 다른 경매 배우셨던 분은 아파트 단타를 시작하면서 명도비를 조금 줄 수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낙찰 받았던 거는 800만 원을 주신 적도 있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명도 비용이 부르는 대로 줘야 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고 저는 명도비는 없다라는 그 기본 자세로 협상을 하고 그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이사 비용을 좀 지불한다 이 정도로만 드리자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처음에 명도하실 때 되게 힘드셨을 텐데 두 번째 물건은 수월하게 잘 명도가 됐나요? 이게 첫 번째 경매 낙찰은 받았지만 아. 명도 과정은 두 번째 받았던 게 훨씬 더 빨리 된 거죠. 오, 이게 그랬구나. 너무 시간을 끌다 보니까 그 두 번째 낙찰 받았던 물건 명도는 그분은 남자분이셨는데 전화 받자마자 됐든 나 여기 거다 술을 드셨나 봐요. 그러셨구나. 속상하셔가지고. 나 갈 데가 없다. 근데 제가 간호사라서 그런지 그런 분들 마음을 다독였어요. 그러지 마시라. 요새 날씨도 추운데 어서 집 구해보셔라. 다독이고 했더니 감사하다 하시면서 나가셨어요. 거기는 이사 비용을 지불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네. 관리비면 뭐면 다 내고 가시고 너무 잘 됐다. 네. 그러면은 두 번째 물건이 오히려 더 빨리 명도가 네. 되고 매도도 더 빨리 됐겠네요. 네. 경매를 배우실 때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되게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막상 한 건 두 건만 해봐도 지금 어떠세요? 쉬워요. 할만한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연한 공포심과 두려움이 있는 거지 경매 투자는 괴물들이 사는 집을 낙찰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경매를 관심이 있어서 책을 2권 읽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경매에 대해서 엄청 무섭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당근자판기 선생님 강의를 듣고 나서는 그 어려웠던 경매가 쉬운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랬구나. 아니 근데 오히려 이러신 분도 있어요. 이게 다예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오히려 쉬우니까 더 편했다라는 거죠. 그쵸. 왜냐면 경매를 알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는 그쵸. 경매를 해서 수익을 내는데 그래서 당근 자판기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거 가지고 돈이 될 만한 물건 찾기가 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남편분이나 아니면 가족분이 반대하진 않으셨나요? 다행히 저희 집은 반대는 안 했고 이 물건 말고 다른 지역에 있는 물건은 오히려 남편이 인테리어 하는 걸 도와줬어요. 남편분께서 수익이 난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그러면? 계속 더 해봐라고. 열심히 해라. 네. 화이팅! 자기가 또 다른 물건 전등 갈아줄게, 스위치 바꿔줄게. 너무 좋다. 하세요. 사실은 그런 거를 협조를 많이 해주셔야지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리고 대부분 배우자분들이 나는 못하니까 당신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되게 잘 되거든요. 근데 핀잔을 주고 하니까 성공의 속도가 느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물건을 이렇게까지 딱 낙찰을 받고 매도까지 하고 나니까 나는 이런 게 달라졌다 하시는 게 있나요? 일단 자신감이 생겼고요. 이거 정도 했는데 다른 것도 할 수 있겠다. 보는 눈이 좀 커졌다고 해야 되나?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직장 생활 말고도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을 만한 수단을 내가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무기를 장착했다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은퇴 후에도 이거 가지고 먹고 살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훌륭하십니다. 혹시 그럼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매년 경매 3건에서 5건 정도 매도해보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보다 더 벌기 이렇게 목표를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렇게 쉬시는 날 부산에서 천안까지 올라오시느냐고 고생 진짜 많이 하셨는데 왜 저희 인터뷰에 응해주신 거예요? 당근 자판기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제가 경매를 해서 이 아파트를 매도해서 수익이 나는 날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없었을 거예요. 인터뷰를 한 게 저에게는 진짜 당연했어요. 그리고 그렇구나. 선생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영광이었어요. 에너지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앨리스님이랑 같이 천안에 낙찰받은 아파트를 둘러봤는데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나도 이런 투자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실행하셔서 성과를 내시는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